제1차 세계대전. 잊혀진 세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20세기 초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벨 에포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인류의 미래는 장밋빛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탐욕과 극단적인 민족주의라는 시한폭탄이 제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의 삼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중심의 삼국 동맹이라는 거대한 두 진영이 서로 총구를 겨눈 채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고 작은 불씨 하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발칸 반도의 사라예보에서 그 운명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있던 동맹관계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고 세르비아의 동맹국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리자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독일이 러시아와 그 동맹국 프랑스에 잇따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 초기 각국의 젊은이들은 애국심에 고취되어 환호 속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과거의 전쟁처럼 기병과 보병이 넓은 평원에서 승부를 겨루는 빠르고 영광스러운 전쟁이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낙엽이 지기 전에 혹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업화된 현대전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하고 러시아로 향하려는 슐리펜 계획을 실행했지만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 영국 연합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막혔습니다. 진격이 멈춘 양측은 스위스 국경에서 북해 바닷가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참호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과 오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참호 속에서 쥐떼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관총의 십자 포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선은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끔찍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인류는 악마의 지혜를 짜냈습니다. 1915년 이프루 전투에서 독일군은 역사상 최초로 독가스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염소가스는 수많은 병사의 폐를 녹여버렸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은 탱크라는 강철 괴물을 전장에 투입하여 철조망과 기관총 진지를 돌파하려 시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정찰을 넘어 서로 기관총을 쏘아대는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육해공 모든 곳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전쟁은 서부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이 넓은 지역을 오가며 거대한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에 가담하자 연합군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감행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실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합국 측에 서서 알프스 산맥에서 오스트리아군과 치열한 산악전을 펼쳤습니다. 바다에서는 영국의 해상 공세에 맞서 독일 유보트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며 수많은 상선과 여객선을 격침했습니다. 1917년은 전쟁의 거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재정이 무너졌고 새로 들어선 볼세비키 정부는 독일과 서둘러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독일에게는 서부 전선의 모든 전력을 집중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자국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멕시코의 반미 동맹을 제한한 침엄한 전보 사건이 폭로되면서 미국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잠자는 거인 미국의 참전은 기울어가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918년 봄, 미군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했던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최후의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초반에는 파리 근교까지 진격하며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한계에 다다른 독일군은 결국 지쳐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미군의 막대한 물량과 병력을 앞세운 연합군의 100일 공세가 시작되자 독일 전선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내부 혼란과 연합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독일은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마침내 서부전선의 모든 포성이 멈췄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지만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 뒤였습니다. 약 1000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그보다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럽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전쟁 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승전국들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패전국 독일에 돌렸습니다. 독일은 영토를 잃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떠안았으며 군비는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전쟁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체제는 패전국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이는 또 다른 증오와 복수심을 낳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은 단지 20년 후 다가올 더 거대하고 참혹한 두 번째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린 채 막을 내렸습니다.